일단 저희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mRNA 백신과 mRNA 치료제 애니비의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이 애니비의 리전트 등이 리서치 그레이드 그리고 GMP 그레이드 퍼실리티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제조되고 있다는 제품임을 알리고 공급하고자 합니다. WHO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19년 10월경 코비드-19는 중국을 중심으로 출현한 뒤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한 결과 코비드-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연구가 되었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전 세계 인구의 21.1%가 최소한 온도수의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백신 중 일부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지만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해당 백신 후보 물질의 mRN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NA 백신으로 사람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9월 영국발 변이가 발견된 후 다음 달 10월에 남아공에서 변이가 보고되었고 12월에는 브라질에서 변이가 출현하였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최근의 델타 변이는 10월 인디아에서 첫 보고된 뒤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형이 빠르게 출현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이체 출현에 맞추어 백신에 이용하는 유전 정보도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빠른 변이형의 출현으로 일가 백신, 상가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백신 연구 개발도 각국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은 항원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하거나 또는 인체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적절히 처리된 단백질 혹은 핵산을 인체에 투여해서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질병에 저항하는 후천성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백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접근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이넥티베이티드 백신이 있고요. 라이브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하게 하는 약독화 백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감 백신 같은 것은 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고 열이나 케미칼로 활성을 약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주입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제조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이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하는 mRNA 백신이 있고요. 또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선택한 아데노 바이러스 독성을 없애고 진을 삽입하여 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력이 낮고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경제 효과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10개 주요 국가에서 2020에서 21년에 최소 1,5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3조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3,660억 달러니까 우리의 돈으로 약 527조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출현으로 2020년에는 침체되었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빠른 백신의 도입으로 2021년부터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 코비드-19 백신 시장 규모도 2022년에는 22억 7,3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바이오엔텍 화이자가 개발한 mRNA 기반 접근법이 발표되었을 때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유전 정보를 먼저 확보를 한 후 mRNA로 합성을 하였고 LNP를 캐리어로 선택하였습니다. 4개의 포텐셜 후보를 선택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두 종류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백신 효과를 검증하고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백신 개발 및 테스트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도 있었고요. 정부의 협조하에서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플라시보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코로나 감염률을 비교해 했을 때 백신 접종 그룹에서 코비드-19의 전파 차단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mRNA의 백신의 최대 장점은 non-reproducible, 즉 세포에 들어가면 단백질을 만들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on-integrating 하다고 하죠. 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mRNA는 위험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장점 또 하나는 빠르게 스케일업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mRNA 백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법으로의 회귀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 연구 개발에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각국에서 mRNA 백신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각 특허들의 복잡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엔텍, 화이자를 비롯해서 모더나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기관과 학교, 대학 이런 기관들의 서로 상호 협력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나 모더나 이 mRNA 백신 효과가 오래 간다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mRNA 백신을 맞으면 현존하는 모든 변이로부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하고 또 코로나에 한번 감염되었다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평생 예방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연구진에 의해서 네이처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mRNA 백신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당연히 예측됩니다. 국내 도입된 백신의 종류는 이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같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mRNA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뿐 아니라 또 자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mRNA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서 셀프리 제네레이션, 즉 인비트로 mRNA 신서시스를 통해서 갖춰야 될 이 조건 중에서도 조직과 세포로 안전하게 RNA 정보를 전달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RNA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는 캡 부위로 단백질 생산을 돕고 지나친 선천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생산을 돕는 이 비번역 서열 UTR 리전이 있습니다. UTR 리전은 mRNA의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지만 트랜슬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앞쪽의 UTR 리전은 트랜슬레이셔널 컨트롤 부위고요. 뒤쪽의 UTR 리전은 서브셀룰러 로컬라이제이션을 결정하고 또 스테빌리티에 기여하고 셀 타입 디펜던트하게 발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코딩 서열이 있는 이 CDSV는 NEB 하이-T7 폴리머레이즈 같은 엔자임으로 합성을 하고 단백질 정보를 담는 코딩 시퀀스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 모디피케이션 과정을 거치는데요. 유리딘을 슈도유리딘으로 치환하는 대표적인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데그라데이션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셀 레벨로 들어가서 이뮤노지네시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가 이 CDS 부위입니다. 그리고 mRN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폴리에이 테일이 있습니다. 이 부위 또한 단백질 생산을 돕고 mRN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길이는 트랜스크립트 디펜던트에서 100에서 한 250 뉴클레오타이드까지 증폭시킬 수 있고요. mRNA가 파괴되지 않도록 엑소뉴클레이데이즈 디그라데이션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의 기본 조건으로는 첫째는 자연적인 mRNA와 유사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잘 만들어내야 되고 진짜 바이러스의 mRNA인 것처럼 세포를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선천성 면역 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백신의 mRNA 자체를 침입자로 인식해서 과다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항원으로 작동될 단백질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과 세포로 안전하게 RNA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필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mRNA를 세포 내로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RNA를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질과 콜레스테롤, 이런
에틸렌 글라이콜을 섞어서 만든 나노 입자가 선택되었습니다. mRNA를 보호하고 세포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mRNA 리피드 베이스드 나노 파티클을 사용해서 근육이나 근육 내 그리고 피하 하부로 전달하는 것이 지속적인 단백질 발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비드-19 같이 또는 이미 마주한 혹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항하는 백신과 또 신약 개발의 과정 중에 저희 필코리아 테크놀로지는 mRNA 모디피케이션에 필요한 엔자임과 리에이전트 등을 연구자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mRNA를 인비트로에서 합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템플릿을 만들고 그 후 T7 혹은 T3 sp6 폴리머레이즈를 통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후에 RNA 캐핑, 폴리 테일링 후 각 과정에 있던 엔자임 등을 제거하고 트랜슬레이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RNA 퓨리피케이션 과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에는 관련된 NEB의 제품들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템플릿 제너레이션을 해서 타겟 유전 정보를 가진 DNA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엔자임으로 Q5 하이 피델리티 DNA 폴리머레이즈를 추천합니다. 이 엔자임은 보통의 텍 폴리머레이즈보다 280배 높은 피델리티를 보여줍니다. 넓은 범위의 약 20에서 80%의 DC 컨센트에서도 이 모든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요. 짧은 익스텐션 타임으로 1초당 1KB 베이스 정도의 증폭이 가능합니다. 또 굉장히 낮은 에러율을 보여서 최상의 정확도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된 템플릿을 이용해서 싱글 스트랜드 RNA 합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의 핵심은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B는 T7, sp6 중합효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RNA 중합효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7 및 sp6 RNA 중합효소는 DNA 템플릿으로 RNA를 트랜스크립션하는 DNA 디펜던트 RNA 중합효소입니다. T7과 sp6 모두 해당 프로모터에 굉장히 높은 스페시피시티를 보여줍니다. T7과 sp6 모두 또 트랜스펙션,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스트럭처럴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액티브, non 아이소토픽 프로브 제너레이션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용으로 RNA의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엔자임을 포함해서 다음의 일련의 과정까지 수행할 수 있는 키트 제품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스크라이브 T7 하이 일드 신서세이스 킷을 타사의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 크기에 따라서 RNA 합성량도 우수한 걸 볼 수 있고요. 낮은 템플릿 양을 트랜스크립션 시간을 조금 늘려서 산출량을 보았더니 타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사 반응 후에 RNA의 구조적인 안정성까지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과정은 캐핑 과정입니다. 캐핑은 백시니아 바이러스 캐핑 엔자임에 기반한 백시니아 캐핑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7메틸 구아닐레이트 캡 구조를 RNA의 5' 끝에 추가하는데 이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핵 생물에서 이러한 트라미널 캡 스트럭처는 mRNA의 안정화, 또 엑선 뉴클레이트 데그라데이션의 민감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mRNA의 이니세이션 컴플렉스의 형성을 촉진하고요. 또 이송하고 변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과정에서 캐핑 엔자임과 버퍼, GTP 및 메틸 도너인,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 있는 상태라면 1시간 내에 캐핑이 가능합니다. 3개의 인산을 연결해서 100% 효율적으로 캐핑된 구조가 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7메틸 구아노신과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mRNA 5' 끝을 나타내는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티 리버스 캡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이 애날로그의 구조는 이렇게 이 3위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엔티 리버스 캡 아날로그는 순방향으로만 효율적으로 트랜스레이션 되는 mRNA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캡 구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mRNA에 부착을 합니다. 이것은 T7 RNA 폴리머레이즈와 함께 반응해서
트랜스크립셔널 캐핑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엔티 리버스 캡 아날로그를 이제 캐핑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반응이 완료되는데, 만약 폴리 A 테일이 있는 인코딩이 되어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같이 반응을 시킨다면 이 30분 만에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템플릿 자체에 폴리 A 테일링이 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엔티 리버스 캡 아날로그 캐핑 아날로그를 이용한 캐핑과 또 백신이나 엔자임을 이용한 캐핑을 비교했을 때 그 힐라셀에서 트랜스펙션 후에 글루트 루미노센스 밸류 결과를 첨부합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는 백신이나 캐핑 엔자임을 이용한 이 캐핑이 훨씬 더 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이테일링 과정입니다. 약 54.6kD의 분자량을 가지는 폴리 중합 요소를 이용합니다. 이 ATP에서 RNA의 3' 말단에 AMP를 독립적으로 첨가해서 템플릿에 촉매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폴리아데닐레이션은 이렇게 엔자임을 이용해서 엔자이메트릭하게 수행을 하거나 이미 폴리A가 인코딩된 템플릿에 이미 시퀀스가 들어있다면 들어있는 벡터 컨스트럭트를 이용했다면 BSPQ1 같은 엔자임으로 한번 다이제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PCR을 통해서 이 꼬리에 템플릿에 추가를 한 후에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NEB의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서 37도에서 30분의 반응으로 그 엔자임을 5유닛, 15유닛, 25유닛을 사용했을 때 루시퍼레이즈 리포트 액티비티를 체크해서 엔자이매틱한 폴리 테일링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첨가한 유닛의 양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 또한 길이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된 RNA를 정제하는 클린업 킷도 용량별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약 0.6에서 8kb 베이스의 RNA 트랜스크립트를 하이스크라이브 T7 RNA 합성 키트를 사용해서 합성한 후에 각각 40 마이크로리터씩 모나크 RNA 클린업 킷을 사용하여 정제 후에 RNA 프로덕트를 관찰해 봤습니다.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반응당 약 268에서 425 마이크로그램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RNA 퓨리티 또한 계상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모나크스 클린업 킷을 사용한 후에 RNA 정제 후 인하우스 익스페리먼트에서 NTP 컨타미네이션을 체크하였을 때도 타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sgRNA 산출량을 비롯해서 그 타사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RNA 리커버리 또한 다양한 일루션 볼륨에서도 타사의 제품보다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EB 제품은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뛰어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mRNA 백신에 활용되는 GMP 그레이드 리에이전트들이 연구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EB 엔자임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입스위치에 위치한 리서치 그레이드와 로우리에 위치한 GMP 그레이드 퍼실리티에서 생산됩니다. 둘 다 ISO 13485와 9001 승인으로 엄격한 제어하에 생산되고 있고 애니멀 프리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45년 넘게 NEB는 생명과학 산업을 위한 시약을 발견하고 생산함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였습니다. NEB는 수십 년간 분자생물학 실험을 실습 경험으로 현재 생명공학 분야의 치료제 발견 및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한 후에 제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 및 엄격한 생산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NEB 제품이 연구자분들의 응용 분야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NA 합성의 GMP 그레이드 제품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GMP 그레이드 제품이 리서치 그레이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과정에서 GFP를 함께 태깅을 했습니다.
캐핑, 폴리아데닌이라 과정을 거치고 정제된 RNA를 HK293 세포에 트랜스펙션 후 액티브한 그린 플로로센스 프로테인의 기능의 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GMP 그레이드와 리서치 그레이드 리에이전트를 사용한 결과에서 똑같은 수준의 결과로 이 GMP 그레이드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으로 합성을 원하시는 연구자분들을 위해서는 GMP 그레이드 퍼실리티에서 공급 가능한 그램 스케일의 RNA 합성 시약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 중 중요한 합성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GMP 그레이드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고리아 테크놀로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GMP급 시약의 이점이 무엇이냐고 자꾸 강조하는지 물으신다면 바이오버든, 즉 미생물 한계 테스트라고 하는 품질 관리 목적을 위해서 의료 및 제약 제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엔도톡신 스페시피케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애니멀 프리와 원산지 인증 및 제조 공정 인증 시스템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랍 넘버가 달라져도 배치가 달라져도 최고 수준의 일관성을 제공하는 적격적인 장비, 유틸리티, QC 테스트 방법, 또 보다 정밀한 계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NEB는 다음과 같은 효소들이 갖는 특이사항을 가진 이런 특징을 가진 효소를 GMP 등급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짧은 리드 타임을 통해 연구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백시니아 바이러스 캐핑 효소를 기반한 캐핑을 위한 전체 시스템인 백시니아 캐핀 엔자임을 비롯해서 RNA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또 5터미널에 있는 캡 구조의 메틸 그룹을 첨가하는 mRNA 캡 2' 메틸 트랜스포레이즈를 비롯해서 RNase 이니비터 중간 과정에 나오는 그 산출되는 파이로포스페이테이트를 제거하는 파이로포스파테이즈 그리고 RNA 샘플에서 오염된 지노믹 DNA를 제거하고 트랜스크립션 반응에서 DNA 템플릿의 분해 사용되는 DNase 1을 비롯해서 또 GMP 등급 별도 구성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는 하이스크라이브 T7 하이힐드 RNA 신서세이즈 컴포넌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두 종류의 엔자임에 대해서 NEB의 간단한 소개글을 첨부합니다. 연구자분들이 각기 다른 템플릿 조건에 따라 T7 혹은 sp6 RNA 폴리머레이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7 파지 프로모터의 스페시픽한 엔자임으로 구성된 킷이 있고요. 또 37도 스탠다드 템퍼러처에서 sp6 파지 프로모터에서 스페시픽하게 합성을 시작하는 폴리머레이즈로 구성된 킷도 있습니다. 이 중 T7 RNA 폴리머레이즈는 GMP 그레이드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어떤 파지 프로모터를 선택하실지 결정한 후에는 다음 단계 조건을 보시면서 필요한 구성이 잘 갖추어진 킷을 선택하기 쉽도록 NEB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택하신 킷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거나 혹은 필요한 구성품 또 빠진 구성품은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그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에 관련된 NEB만의 좋은 리에이전트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HT7 RNA 폴리머레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HT7 RNA 중합효소는 높은 온도에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엔자임은 보통 표준 HT7 RNA 중합효소보다 20배 높은 농도로 제공이 됩니다. 연구자분들 중에서 스스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반응을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데 경험이 있는 숙련된 연구자분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HT7 RNA 중합효소는 와일드 타입 박테리오파지 T7 RNA 중합효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적의 온도는 약 50에서 52도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HT7 RNA 중합효소는 캡 아날로그와 함께 있을 때 앞서 설명드린 ARC, 아프라 이런 그 아날로그와 같이 트랜스크립셔널 캐핑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온도에서 반응으로 더블 스트랜드 RNA 부상물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면역 원성을 감소시켜서 퓨리티 또한 높게 정제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백신에 대한 뉴스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업체들이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이 백신의 활성 mRNA 성분을 전달하는 LNP에 대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다른 두 회사를 포함해서 NEB와 같은 공급업체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NEB는 미국에서 제조되고 공급되는 mRNA 백신에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LNP까지 연구자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뉴스의 한 구절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저희 필코리아도 매우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구자분들의 엔자임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도 모양으로 제품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RNA 폴리머레이즈를 쓸 것인가 선택이 되셨다면 그 구성품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덕트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NEB의 Q5 하이 피델리티 DNA 폴리머레이즈를 통해서 매우 좋은 굿 퀄리티의 템플릿을 얻으셨다면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위해서는 sp6 mRNA 킷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T7 RNA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할 것인가 아크라를 활용한 캐핑이 필요한가 폴리A 테일을 제공하는가 또는 개별의 NTP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구성품들이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맞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준비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NEB와 필코리아는 여러분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일례로 이 NEB가 좋은 컨설팅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약이나 제품 합성에 시약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NEB 제품을 사용하는 신생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NEB R&D 팀과의 협력으로 훨씬 더 적합한 다른 제품으로 추천을 하였고 그 제품으로 대체를 하여 제품 생산에 도움을 드렸고 또 NEB 또한 그 제품을 GMP 그레이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맞춤 제작까지 진행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저희 NEB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엔자임을 선택하신 국내 회사나 연구소는 이미 2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NEB의 그 철저한 인프라와 프로세스로 관리를 하고 또 제조하며 엄격한 제품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자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잘 맞게 설계된 GMP 그레이드 리에이전트가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에 관련된 엔자임이 아주 우수하고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것을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 필코리아를 통해서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OTC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지요. 이런 리에이전트를 쓸 것인가 아니면 GMP 리에이전트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NEB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필코리아에 문의를 주시면 어떤 제품이 가장 뛰어나고 또 품질이 우수하고 어떤 운영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지 조언도 가능합니다. 또 US FDA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정에 포함하는 원재료의 오리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타사의 제품과 철저히 따져보시고 NEB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에 관련된 제품 정보가 연구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거나 또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메일로도 매일 연락을 주시면 NEB 본사와 함께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